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닥터링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IT 솔루션 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저도 오늘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님 인사를 한번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박수로 한번 이정현 의원님 맞아할까요? 이정현 의원님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청와대,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세요.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순천 지역구, 되게 오랫동안 순천 계속 지역구를 계셨는데, 이제 그 정든 순천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쟁이 심한 곳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번 서울 야심찬 다시 첫 시작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올해 4월 있을 4월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많은 이제 국민들도 만나시고 특히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이정현 의원님께서 써주시는 이제 칼럼이나 이런 방송 매체, 유튜브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면서 항상 느끼시는 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국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는 20대, 30대, 그러니까 40대가 과반수를 넘어서 60% 이상까지 다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야심차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 이 추운 날씨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오늘 이정현 의원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기빈들 여러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들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아주 전에부터도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좀 많이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써놓은 책도 최대한으로 구입을 해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의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계시고 또 이 사회를 진짜 이제 주축이 되어갖고 이끌어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던데, 그냥 형식이 없습니다. 제가 대선을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또 강남이나 이쪽에 출마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늘상 언론을 접하면서 정말 정치인들 짜증나, 화나,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 이런 주문도 하고 싶었어, 이런 거 묻고 싶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그냥 혼도 좀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탄 없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당대표 청와대 수석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거슬러 내려가면 사실은 제가 26살 후반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27살 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처음 84년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85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국회에 인연을 맺어서,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됐고, 두 번째 국회의원은 보궐선거로 됐고, 세 번째 국회의원은 이제 4년짜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다 그만두고 제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정당으로 들어갔는데, 내 동기들에 비해서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직급을 낮춰서 이제 간사병, 사무처의 간사병은 뭐 하는 자리냐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정리해 가지고 기자들 책상에 이제 이 말하자면 보도자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간사병입니다. 이 간사병부터 시작해서 간사을, 간사가, 차장, 부장대우, 부장, 부국장 대우, 부국장, 국장 대우, 국장 이렇게 다 거치고 부대변인, 그 다음에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최고위원 당대표. 아주 계단이라고는 다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도 가봤고, 여러분들 너무 뭐 잘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또 정상까지 갔다가 완전히 땅속으로 한 1m 정도 꼬꾸라져서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 경험, 정당 경험, 국회 경험, 선거 경험, 그리고 지역 감정이 아주 가장 그 중심에 서서 호남에서 24년간 선거 출마를 해서 19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국회의원을 호남 출신으로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독특한 그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오늘은 서로 아무 부담 없이 한번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또 뭐 정치 아니어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들 이렇게 있으시면 한번 저도 대화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런 말씀 많이 주시고, 하나 전제로 할 것은 사실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사과할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고 사실은 부족한 그런 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고백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가볍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당대표 할 때하고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냐면 저는 그때에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러 간다, IT 기업 하는 청년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저는 무조건 가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비서실과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정책위를 통해서 사전에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또는 소상공인회 아니면 어디 재래시장, 또 아까처럼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 거기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책위 관계자가 가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제 특히 굉장히 제가 와서 봤는데 외국에 우리 기술에 어떤 우수성 이래가지고 외국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 말하자면 사전에 담보나 은행 보증을 요구를 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정책위에서 해당 관련 예를 들어서 기재부면 기재부, 중소기업부면 중소기업부, 산업부면 산업부, 그리고 아까 혹시 그런 예산이 R&D 쪽에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또 그쪽 관계 부처 일단 신부 과장들을 전부 이제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불러서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듣고 온 것을 같이 토론을 합니다. 뭐 지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혜택이 뭐고 이러한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됐었는지 왜 안 됐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고 다른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가 아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안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쪽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니까 하는 것을 충분히 먼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점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답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국장급으로 올립니다. 국장급으로 올려서 이제 이 해결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일단 국민 편입니다. 민원인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에서 우리는 민원인이 아까 행정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붙여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또 말 잘못하고 뭐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럴까 싶으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인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국민 편에서 아까처럼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을 마련해갖고 오면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아까 대기업 뭐 쭉 간담회를 합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는 반드시 관련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동을 합니다. 아까처럼 정무위원회 소속에 대한 것이라든가 산자위 소속에 대한 것이라든가 문방위에 속한 것이라든가 라고 하면은 해당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우리 당에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간사 그러면 일반 의원들 중에 두서너 사람을 반드시 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위 관계자 후속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정책위 관계자를 데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해갖고 물밑에서 합의를 해갖고 왔다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반드시 제가 직접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 하여튼 기탄 없이 얘기를 해달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차관들 앞에 앉으니까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그 얘기를 하세요 하고 전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쭉 얘기를 나누는데 가끔씩 차관들이 밑에서 다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와서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제가 꼼짝을 그 자리에서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래도 타협이 안 된 사안은 그러면 내 번호 앞에서 두 분이서 수첩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만나세요. 만나고 나서 결과를 일정 잡으세요 빨리. 해서 일정까지 딱 잡은 거 보고 그 결과를 이쪽에서 보고하지 말고 행정부처에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누가 한 사람 민원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다른 사람 민원이 가도 똑같이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정책 해결하는 방법이고 저는 최고위원 때하고 당대표 때는 그리고 내가 당의 중소기업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한 애로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는 이제 내가 기회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가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푸는 법을 찾고 싶어서 제가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하자면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IT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4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하다가 봐보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벽에 규제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법이 제대로 미비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건데 공무원들은 사실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끔 일단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제 스타트업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제가 이 정치를 하는 쭉 해오는 과정에 요즘에 와서 지난 3년을 제가 무소속으로 이제 3년을 무소속으로 따로 나와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 당 저 당에 속하지 않고 우리 정치를 거꾸로 정치인이 정치를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쭉 살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의제라고 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몰라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대의제입니다. 이 대의제를 실시하는 국회 취지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회가 거의 한쪽은 운동권 내지 운동권 선후배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한쪽은 변호사들이나 행정고시한 사람들이나 지방자치 소선구제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구청장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나 어쩌다가 이제 이정현이 같은 사람도 있고 강기갑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복잡 단안한 세상인데, 얼마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세상인데 운동권, 고시 이렇게 뚝 봐고 이쪽은 주로 엘리트, 이쪽은 주로 운동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안 먹히고 그냥 듣는 것을 딱 듣고 나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근데 가만히 있다 그 다음 선거제 때문에 또 간담회한다고 부르고 되게 이렇게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권 어떻게 구성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지금 외통위원인데 한미 한일 외교가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꽉 막힐 정도로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통위원 24명 중에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신문 나가 보고 뭐 미국이 대사가 이렇게 했네, 뭐가 저렇게 했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왜 미국이 중국과 저러지? 그 다음에 우리하고 그 지소미아를 갖고 일본하고 다툰데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도대체 미국이 엊그저께까지 1조 한 300몇 됐었던 주둔비를 갖다 갑자기 왜 5조 6조까지 올리지? 되게 파격적으로 한다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왜를 정보가 부족해서 이걸 풀지를 못합니다. 외교관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 야단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4차 산업혁명에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풀어갈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과학자 출신들이 국회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 출신이 거의 없는데 4차 산업 그러면 지금 아마 내가 뭐 안 여쭤봐도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커갖고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커온 애기들한테 이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창의력을 옛날 과거대하고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말맞게 창의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제도를 바꾸려면 교과 과정과 커리큘럼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범대학교하고 교육대학교 교사들 양성하는 곳에서 제대로 이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느냐, 또 그걸 시킬 수 있는 교수님들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과학기술을 말고 이 시대에 맞는 이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행정부처의 부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부서를 바꾸게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들으면 그냥 아는 체하고 조금 질문해버리고 말고 안 들어주고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25조나 되는 국가 R&D 자금을 5만 개 기관에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고 25조나 되는 돈이 그냥 돈이 허비됐다 소리가 안 듣고 제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고 IT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전부 다 지금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 취업도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 다 경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2대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6대 혹은 7대 수출 수입하는 무역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193개인데 그 중에 12, 6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나라입니까? 이런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대기업 정책이 정말 다른 데 적용되지 않을 대기업 정책과 계획할 것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각기 다 달라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현장에서 뛰었었던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또는 금융
또는 거시 미시에 대한 경제 최고 전문가들이 최소한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5, 60명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20대, 30대가 전체적으로 40대까지, 20대, 30대까지가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0명. 이게 말하자면 30대 이하, 20대, 30대에서 그 이하가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아요? 신문 봐서 알겠지만 핀란드에서는 이번에 34살짜리 여자가 수상이 됐고, 영국을 이끌어가고 완전히 영국을 대변화시켰던 토니 블레어도 36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수없이 많이 잊고 있겠지만 39살 때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20대 국회의원은 빵! 한 명도 없습니다. 30대 국회의원 3명 있는데 각 당에 한 명씩 있습니다. 나이에서도 밀리고 선수에서도 밀리고 경험에서도 밀리고, 회의하다가 좀 젊은 사람 얘기하고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대 30대 문제가 과연 국회에서 그렇게 또 각 당에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이슈가 간단한 이슈입니까? 사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는 사실 20년, 30년 후에 전부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 그러니까 통일 30년 뒤에 통일되고 또 뭐 우리가 뭐 한 7위, 8위, 12위에서 올라가고 어쩌고 이런 미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는 전부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문제가 바로 전부 미래의 문제입니다. 얘기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지금 취업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몇 년을 흐른다 그래서 취업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되죠?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타갖고 자기 부인한테 밥 사주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습니다. 부인 먹여 살기도 어려운데 애들까지 학교 보내고 나서 키워야 되는데 나 결혼하기 싫은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완전 저출산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대들이 2명, 3명의 어른들 지금 70살, 80살도 부족해갖고 앞으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60세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나서 40년을 누가 미개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미개 살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케어 내가 절대로 오늘 정권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뭐 간병비도 전부 뭐 공짜로 하고 또 뭐 룸 말하자면 입원비도 뭐 이렇게 하고 공짜로 막 합니다. 좋지요. 혜택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들 뭐 기초연금 그거 완전히 그냥 20 얼마에서 30 얼마로 올려줬죠. 군대에서 우리가 20만원 30만원 받던 병장 월급이 갑자기 60 몇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그런데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갖다 그렇게 써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 바닷물 퍼다갔습니까? 그 기금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건강보험 우리가 해놨던 기금에서. 그럼 기금에서 그렇게 왕창 갖다 써서 공짜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어느 정도 기금을 메꿔놔야지. 건강보험료를 올렸다? 내년 총선 작살나게? 총선 때 박살나니까 절대 안 올립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는데 갖다 쓰는 것은 총선에 도움이 되니까 갖다 씁니다. 갖다 쓴 사람들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대통령?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까지 이거 마르겠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저희들 올해 63입니다. 내 정치하는 동안에는 이거 안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년 뒤면 고갈됩니다. 20대 50살 되면, 30대 60살 되면, 40대 70살 되면요, 건강보험료가 고갈되거나 굉장히 타다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믿고 이날 이때까지 있었는데 정작 혜택 받을 때쯤 돼갖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대 중에 30대들이 만약에 국회 와 계시다 그러다면 혼자 있을 때 같으면 이런 거 알아도 절대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명, 더 많이 20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따로 보일 겁니다. 왜? 다른
20대 청년 단체에서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야, 니네들 뭐하냐? 20대 30대 우리 돈을 지금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다 갖다 빼먹고 앉아있는데 너 지금 그거 지키라니까 뭐하고 있는 건데?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혼자는 제기 어려운데, 둘이는 어려운데, 셋은 어려운데 이제 10명이 되고 15명, 20명이 되면 모입니다. 국회도 또 국회에서요, 뜻에 따라서 여야 간에 많이 모입니다. 20대 30대들이 딱 모여갖고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표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 저출산에 대한 해결, 근본적인 해결책,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것뿐입니까? 정말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저한테 제기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의 국회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저희들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나이 20대 나이나 10대 나이 때는요, 우리 국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전부 12점 몇 프로, 11점 몇 프로, 10점 몇 프로, 아주 안 좋을 때가 7점 몇 프로 이랬습니다.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많이 된 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내게 되겠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재정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재정 수입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경제 보면은 이제 7% 8% 성장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생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저성장이 완전히 딱 굳어져 있습니다. 1.2%, 1.8%, 어쩔 때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 성장이 안 된 정도로 경제가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세금인들 제대로 내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엊그저께까지 우리나라 그랬을 때 49%, 국민의 49%가 세금 한 푼도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뭐 막 월급 올리고 뭐 기초 뭐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39.8%까지 내려왔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약 40%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까지 나빠지게 된다면 아까 이 많은 경제를 담당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할수록 이제 정치권은 계속해서 공짜 왕창 갖다 퍼붓죠. 어마어마한 대형 국책 사업 벌려놓죠. 왜? 자기 임기 끝나고 자기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뒤에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을 해야지. 해년마다 돈 타갖고 해년마다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5년, 7년, 10년 이렇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몇 조짜리 공사들은 전부 나중에 의무적으로 다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세금은 재정 수입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몽땅 어른들이 벌려놔버렸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 가서 큰 경제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쯤 되게 돼서 40대 50대 되면 이자 아까 이렇게 갖다 써놓은 국가 전부 빚으로 해놨기 때문에 국가 부채 이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아까 몇 조짜리 공사판 벌려놨으니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용역비, 그 다음에는 설계비,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하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몇 천억씩 쏟아붓는 돈 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돈 다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말 새로 정부에서 새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빚이죠. 국가 부채를 갖다 누가 어느 손에 들어갔을 때 폭탄 터질지 모르지만 일단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거요, 원래 정치인도 저희들이 막아야 됩니다. 원래 정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입니다. 50대, 40대, 50대, 60대, 특히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이슈가요, 이거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이거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남북 문제 신경 써야 되죠. 그 밖에 다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다른 선심 많이 신경 써야 되죠. 정말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오랜 정치 생활을 하고 작년에까지 이제 3년 동안을 하는 무소속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정치를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이익을 막아낼 방법이 없겠다. 저는 20대, 30대, 40대까지가 우리 국회 300명 구성의 6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 몇 명이에요? 180명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경험도 없는 사람 180명이나 갖다 놔? 나머지가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20명입니다. 50대, 60대, 70대 국회의원들 120명이면 충분합니다. 120명이면요. 왜? 경험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많지 않아도요 몇 사람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최소한도 60% 180명 이상은 국회에 있어야만이 이 젊은 분,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그렇게 과거 문제에 알지도 잘 못하고 또 감정도 별로 없고 익숙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이 든 국회의원들처럼 어저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제 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가 다수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과거는 잘 모르니까 아는 게 이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게 미래와 현재 문제가 될 거죠. 그래서 저는 60% 이상이 20대, 30대, 4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에휴 철없는 걔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모르는 분은 없을 거야 아마. 남진이나 나훈아 우리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남진 나훈아가 무지하게 인기 있는 스타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진 나훈아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본 적이 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빌보드 차트? 그건 정말 막 꿈의 나라 그런 다른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는 꿈에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요즘에 BTS는 빌보드 차트에 걸핏하면 올라가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김지미라는 아주 배우가 무지하게 유명했습니다. 김지미 씨가 지금처럼 저렇게 무슨 영화 어디에 다 이렇게 올라가고 대장금처럼 93개 나라 안방을 쳐주고 들어가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주부 할머니 그 나라 사람들 마음을 다 사로잡는 이런 드라마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봅니다. SK나 LG 관계자들 만나봅니다. 36살짜리 37살짜리 39살짜리 팀장이 팀들을 이끌고 3조짜리 5조짜리 심지어는 22조짜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서 따오는데 바로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철딱선이 없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두가 다 BTS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뛰어난 젊은이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처녀 농군들이 서산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모여 있을 때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어렸을 때 촌에 커서 이제 결혼하기 전인 이 아가씨가 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엄마랑 고추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전에 아버지 같으면 이거 해가지고 팔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친구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감자를 다 생산한 뒤에 너무너무 멋지게 포장지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갖고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방 천지에서 본래 가게에 갖고 뭐 어디 나가서 파는 것보다도 물류비용 하나도 안 들고도 오히려 더 비싸게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있는 땅을 전부 고구마를 심고 또 무엇을 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네 사람들 우리 것도 좀 팔아주라. 그 동네 사람 것들까지 맡아갖고 조합을 만들어서 팝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그 옆에 또 그 적조 현상이 나가지고 막 그 양식장 고기가 죽어가요. 가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이 살짝 저한테 왔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요? 옆집 친구 아들놈이 말이야 객지에서 날 나와서 한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저놈 자식은 어디서 뒤져가지고 그렇게 정부 지원하는 지원금을 있는 대로 자기보다 몇 배를 더 받아내고 판매도 자기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깨끗이 치우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제가 일본에 요즘에 많이 이런 일들이 터서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 아주 좀 원로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저녁에 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나올 때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이 무섭습니다. 이래 술이 좀 취해가지고 나는 한국이 무섭습니다. 그래. 얼마나 속으로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의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국 사람한테 해서는 잘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본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돈을 주면 유학 갈 사람 후보 조사를 해봤더니 30%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젊은이들한테 유학 갈 사람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68%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너나 나나 없이 그냥 부모들 다 떠나서 혼자 가가지고 어학연수 1년씩 다 하고 오지. 또 배낭 메고 무슨 완전 배낭여행 다닌다고 온 세계 쏟아지고 다니지. 학교 졸업은 워킹 할리데이라고 또 쏟아지고 다니지. 그리고 중, 고 대학생들이 한 학기씩 또는 1년씩 쉬고는 가가지고 해외 봉사활동 간다고 나가지. 그것도 겁나고 무서운데 21개월씩 군대 생활까지 하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축이 됐을 때에 우리 일본의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말하자면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쓸 때 요즘에 영화 같은 얘기를 그때 씁니다. 우리 애들이 기생충이야, 기생충. 부모들이 벌어놓은 놈 쪽쪽 빨아먹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렇게 완전히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지그들끼리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것처럼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이런 청년들이 안 부럽냐, 안 부럽고 안 무섭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늘에서 열흘별을 통하냐면은 사실은 제가 순천을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온 저 와서 한번 서울에 와서 제대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정치의 세력화를 하는데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정치 다 모아가지고 대장이 돼가지고 대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저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 당대표를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PGA로 말하자면 PGA 챔피언까지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정치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서포터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20대, 30대, 40대 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문 많이 봐서 알지만 청와대에 제일 힘있었던 사람이 대통령 빼놓고 누구였습니까? 임종석이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이인영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한참 후배니까 거우는 거 봤습니다. 불과 20년 전에요. 그저 용감할 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2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좋다고 하는 청와대 최고의 힘을 가진 비서실장이었고 집권 여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저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는 더 단계가 짧아져 가지고 7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저런 위치에 다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지금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밀어주고 경험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오고 있는 만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40대 여기를 최대한으로 공천을 줘야 되고 공천을 줄 때 기다렸다가는 그 전부 또 그 가서 그 앞에 가서 줄 서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 되고 맙니다. 스스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이런저런 건의를 했었지만은 이런 건의는요 어른들한테 해가지고 듣고 나가면서 이제 왜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듣고 나가다 보면은 좀 시간 걸리거나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뒤로 미뤄지거나 솔직히 말해서 뒤로 밀려서 그냥 잊혀져 버리고 또 받고 또 잊혀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20대, 30대, 40대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맨날 밥 먹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자기 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해서 비중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길밖에 없겠다.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